자, 먼저 이제 앞에 총 오늘 이제 공부했던 게 세 파트죠, 그죠? 네. 첫 번째 파트가 이제 고려가 원나라 때 어떻게 간섭을 당했는지, 그게 1차고, 두 번째가 그거를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거, 공민왕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려가 어떻게 망해가고 조선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래서 이거는 조선이 건국되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항상 시대가 이제 끝나려고 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다시 시작되려고 하면은 신흥 이제 세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남북국 시대,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가 끝날 때 두 개의 새로운 세력이 나왔었잖아. 호족과 육두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고려도 조선이 세워질 때 두 개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름이 뭐냐면 신흥 무인 세력과 그 다음에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도 똑같아. 신흥 무인 세력의 무자가 뭘까요? 싸울 무자지. 그러니까 이거는 호족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지? 매칭을 시키자면 느낌은 달라. 매칭을 시키자면 아까 호족인 거고 신진 사대부는 아래 앞에서 봤었던 육두품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포지션만 비슷하지 느낌은 완전 다릅니다. 자,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새롭게 일어난 무인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군인 세력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왜 갑자기 군인 세력들이 이때 빡 뜨느냐? 군인이 뜨려면 뭘 많이 해야 돼? 전쟁을 해야지. 이때 전쟁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는 이제 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원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몽골이. 그래서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몽골 애들이 지배하고 있던 중국 본토 민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한족들이 냥 하고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때 반란을 일으켰던 한족 애들이 머리에다가 빨간 수건을 동여맸기 때문에 이때를 홍건적이라고 부릅니다. 황건적은 노란 거고. 홍건적이라고 하는 세력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홍건적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원나라하고 막 싸우다가 배가 고파지면 어디로 오냐면 우리 고려 쪽으로 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북쪽으로는 중국 한족의 도적 세력들이는 홍건적 애들이 막 해가지고 투닥투닥 싸우는 상황.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맨날 와가지고 노략질하던 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밑으로 쫙 와가지고 우리 경상남도 쪽, 전라도 쪽 이런 쪽들을 막 노략질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양 사이드로,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물리치는 장군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기가 정말 많겠지, 슈퍼 히어로처럼. 그래서 이때 그 슈퍼 히어로들 누가 있느냐? 이름 다 외우셔야 돼요. 최영 장군,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격언으로 유명한 최영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이자춘의 아들내미 이성계. 그 다음에 박위. 안 외워도 되는데 그냥 이름만 잘 봐두세요. 박위. 그 다음에 이제 최무선 받으셔야 됩니다. 최무선. 그래서 최영, 이성계, 박위, 최무선 이렇게 있는데 최영 장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대첩이 어떤 대첩이냐? 중요해. 홍산대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산대첩. 왜구를 물리친 최영 장군의 대표적인 대첩이에요. 홍산대첩.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의 제일 중요합니다. 황산대첩. 홍산, 황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황산대첩. 이 황산대첩은 좀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산대첩은 이성계가 정말 이름을 알렸던 대전투인데 일본의 이제 왜구들이 이제 쳐들어왔어. 전라도 지역에.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이때 그 일본의 장군 중에 아지발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아지발도. 일본어로는 아기바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지발도라는 장군인데 이놈이 굉장히 그 튼튼한 갑옷을 쫙 입고 일본 놈들은 또 그 갑옷 입을 때 특이하게 얼굴도 이렇게 가면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살을 막 쐈는데 화살이 어떻게 되냐면은 튕 튕겨져 나가고 이 사람 키도 엄청 컸대요. 막 이렇게 막 창이라든지 이런 거 확 휘두르면 막 고려 애들 막 모가지가 댕댕댕댕 다 날아가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지발도가 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고려 군사들의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긴요. 화살을 핑핑핑 쏘는데 화살이 핑핑핑 튕겨져 나가니까. 그래서 별거 아니라니까 나만 믿어!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성계가 말 타고 팍팍팍 가가지고 화살을 끽 하는데 이성계 화를 진짜 잘 쐈거든? 끽 해가지고 핑 하고 쐈는데 어디를 노렸느냐? 이 투구 썼을 때 요거 투구 묶어놓는 턱근 있죠? 턱근을 팍 하고 맞췄어.
그 토큰이 이렇게 되니까 투구가 덜렁덜렁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활시위를 재가지고 뿅 하고 쏴가지고 울 때는 팍 하고 가요. 그래갖고 아지발도 쓰러졌단 말이야. 활 2대로 아지발도를 쓰러뜨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고려구사들이 어떻게 해서 우와 성계짱 성계 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황산대첩에서 일본 그 왜구 주력군들을 완전히 섬멸한 요것 때문에 인기가 이성계가 진짜 많아졌거든요. 물론 최영과 더불어가지고. 그리고 최영이 이성계를 굉장히 좋아했었어. 최영이 당시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 60이 넘은 상태였을 거야. 할아버지 장군이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봤었을 때 이성계 장군은 굉장히 충직하고 사람이 또 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최영이 이성계한테 가가지고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응? 어깨 탁탁 두드려주면 이성계 장군이 감사합니다 대장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장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일본 왜구를 완전히 물리쳤던 그 사건이 뭐냐면은 중요합니다. 최모선의 진포대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진포대첩.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왜구를 물리칠 때 육지에서 이걸 싸운 게 아니라 막 병장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바다와 바다에서의 해전이었거든. 근데 이때 뭘 사용해가지고 물리쳤느냐? 중요해. 대포입니다. 드디어 이때 화포를 사용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쳤던 전투 이름이 뭐냐면 진포대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화약을 이용한 이 전투, 이걸 벌인 게 뭐냐면은 진포대첩이다. 그래서 최영, 이성계, 뭐 박위, 최무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름이 높아졌다고. 외적의 침략을 물리쳐내면서. 그럼 얘들은 주먹, 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얘들은 뭐냐?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들은 당시에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똑똑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었어요. 권문세족들이 당시에 백성들 막 농장 만들어갖고 땅 빼앗고 막 이랬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용감하게 비판하는 그 젊은 세력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었거든. 기본적으로 이들은 무슨 사상을 갖고 있냐면 중요해. 당시 중국에서 건너온 새로운 유교, 신유교,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그 유교 사상이 뭐냐? 중요해.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이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올라온 깨끗한 이 문과 학생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신하들을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얘들은 누구에게 대항하느냐? 권문세족들을 말로 비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은 당시 사회개혁에 굉장히 앞장섰었는데 원과 권문세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갑툭튀 얘들 뭐 왜 튀어나오는 거냐? 원래 얘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지방향리들의 자제들이에요. 지방향리들. 기억하시죠? 네. 호장, 부호장 돼가지고 지방에 향리들이 있었잖아. 고려는 특히나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되기 때문에 향리들의 힘이 굉장히 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향리들이 자기 아들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에 합격해서?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우리 가문의 이름을 빛내라. 그래서 여기에는 향리의 자제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을 뽑아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누가 얘를 뽑아주느냐? 중요해. 그 왕이 누구냐면 자, 아까 안 했었죠? 자, 여기 보이시죠?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합니다. 이때 등용했던 신진사대부들이 이색, 그 다음에 정몽주, 그 다음에 이숭이, 뭐 기타 등등인데 다 안 해도 돼. 권문세족들을 견제하라고 이때 신진사대부들을 여기에는 공민왕이 적극적으로 등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세력은 누구를 제일 싫어하느냐? 당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권문세족들을 극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력이 결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왜?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의 적이 권문세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신진사대부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개로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되느냐? 급진사대부와 온건사대부로 분리되는데 급진사대부는 뭐냐면은 이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는 이 고려로는 안 된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고려가 멸망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왕조가 개창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온건사대부는 뭐냐? 아니 그래도 고쳐서 써야지. 500년 가까이 온 우리 고려 정부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안 된다. 나는 고려의 충신으로서 고려가 무너지는 꼴은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그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급진은 새로운 왕조를 개창해서 새롭게 나라를 가져가야 된다. 고려는 이미 안 된다. 이미 망했다. 아니다. 우리는 고려에 충직하게 그 의리를 다해가지고 고려를 점점적으로 개혁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급진사대부와 원건사대부의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중요해. 급진사대부는 정도전. 그 다음에 조준. 네, 조준. 이런 사람들이었고, 원건사대부들은 뭐냐? 정몽주, 길재, 이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급진사대부, 원건사대부 두 개 나눠지는데 이게 참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원래 다 같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동문이야, 동문. 다 같은 동문이라고.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동문수학하고 권문세족 비판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같이 밤도 새고 이랬던 친구들이야, 다. 특히나 급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도전과 원건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몽주는 진짜 친했던 베스트 프렌드예요. 마치 윤성이와 민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민재는 고려로는 안 된다. 새로운 나라를 개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윤성이는 너는 고려의 신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근데 민재는 바보 같은 놈아, 이 윤성아, 고려로는 안 돼! 새로운 왕조를 개창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윤석이 없어요? 아니, 죽였어? 뜻이 다르다는 거지.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적이지, 적. 예, 그 이후부터는. 요 인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여기 있는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급진 중에 급진이고요. 새로운 나라를 개창해야 이 고려의 병폐들을 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지는 뭐밖에 없어? 머리. 입밖에 없잖아, 입. 쌔바닥밖에 없잖아.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나의 칼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간단 말이야. 정도전의 칼이 누구냐? 조선을 개척하기 위한 그 칼, 바로 이성계입니다. 여기에 있는 정도전이 큰 뜻을 품고 이성계를 찾아가거든요. 그때 이성계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변방의 그냥 무장이었어요. 근데 정도전은 알아봤지. 이 사람이 새 왕조를 개창할 사람이다. 바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정도전이 이제 뽐뿌지를 엄청 하는 거야.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계 장군께서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나중에 이제 고려를 배신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 중요합니다. 자, 조선 건국 과정입니다. 이때 당시에 명나라가 고려한테 뭘 요구하냐면 중요해. 천령 이북 지역, 그러니까 즉 쌍성총관부 지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명나라가 왜 쌍성총관부 지역을 요구를 하죠? 이런 논리예요. 우리 명나라가 원나라를 물리치고 이거 중국을 먹었으니까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이 영토는 누구 거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쌍성총관부 원나라 거 아니었느냐? 내 나라. 아,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원나라 이거 뺏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아이 뭐 모르시고 하는 소리네. 근데 당시 명나라 황제가 누구냐? 주원장이라고 하는 황제인데 누군지 알죠? 주원장이라고 하는 황제가 됐고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으니까 맨날 며칠까지 내놔라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깡패처럼. 그래가지고 고려 조정에서는 아니 지가 뭔데 우리 땅을 내놔라마나 이러면서 막 이제 원통 터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최영 장군께서 당시 왕이었던 우왕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기선제압해야 된다. 이거 한 개씩 두 개씩 떼주면은 얘들이 우리 호구로 알고 어떻게 하다 나중에 더 심한 걸 요구할 거다. 지금 명나라도 이제 막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명나라 치면 명나라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어디를 쳐야 되느냐? 명나라의 핵심 영토. 중국 본토로 들어가기 위한 핵심 영토. 바로 요동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동. 요동 아시죠? 고구려 영토에서 요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동.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은 요서. 이거였었잖아. 왼쪽으로 가면은. 고구려의 옛 영토란 말이야. 중국과 대항하던 가장 중요한 국경 지역이거든. 여기를 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요동정벌론이 부상하게 되고 최영이 이성계를 시켜가지고 야, 너가 총사령관 해라. 너가 가가지고 본때를 보여줘라. 이성계 장군 내가 믿겠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성계가 최영이 그렇게 믿었던 이성계가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안 가고 싶으냐? 잘못해갖고 잘 가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그죠? 그리고 명나라가 아무리 지금 막 세워진 나라라도 한 번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썰릴 것 같거든. 질 것 같단 말이야. 그럼 괜히 거기 가가지고 내가 죽으면 나 뭐 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불지가론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치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럼 네 가지 이유가 뭐냐? 안 해도 돼. 여름철이라 병장기가 상하고 무슨 뜻이에요? 나무가 썩고 녹이 쓴다는 거지. 전염병이 들 위험이 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네 가지 의견을 들어. 그래가지고 그 사불지가론을 딱 들어가지고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까라면 까 이씨. 당시 왕이었던 우왕과 여기는 이제 최영이 계속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이러면서 갑니다 이제. 가는데 압록강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압록강 지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압록강 지역에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 딱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위화도 섬이야. 그 강가에 있는 섬이야. 우리 여의도처럼 여의도가 우리 한강변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압록강변에 위화도라는 섬이 있단 말이야. 그 위화도에서 넘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중국 땅이야.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이제 싸워야 되거든. 근데 위화도에 딱 도착했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건너기가 어려워.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이거 갈까 말까? 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안 가자니 이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에라이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이러면서 군대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개경으로 쳐들어가요. 개경으로 쳐들어간다고. 최영이 깜짝 놀랐어. 어머나 이게 뭐야? 어머나 이러면서. 그래서 야 이성계 장군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니까 에이 몰라 이러면서 공격해가지고 개경을 공격해가지고 최영이 잡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성계가 요동정벌군을 위화도에서 회군시켜가지고 이제 고려에 정변이 일어났었고요. 이성계가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 가지고 고려의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영을 사형시키고요. 우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우왕 뒤에 창왕 세우고 창왕 또 폐위시키고 그 뒤에 공양왕이 즉위하는데 이 공양왕이 고려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거의 누구의 꼭두각시? 이성계의 꼭두각시죠. 뭐. 네. 그래서 이성계가 이때 집권을 하고 어떤 제도를 실시하느냐? 정도전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응 별표 크게 하세요.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과전법은 그러면 뭐냐? 아까 얘기했었던 전민변정도감에서 하지 못했던 거 있죠. 권문세족들의 대농장을 전부 해체시켜버립니다. 네, 그 어려웠던 걸 해냅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그 몰수된 토지를 누구한테 나눠주느냐? 신진사대부들한테 상으로 나누어 주게 되죠. 농장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새로운 그 왕조의 왕은 누구야? 이성계야. 근데 이거를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몽주라는 사람이에요. 토은 정몽주. 정도전하고 진짜 친했던, 예,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고, 뭐 윤성이하고 민재 정도의 관계였고요. 정말 친했는데 이 사람은 이성계 장군도 존경했었어. 이성계하고도 되게 친했었어. 이성계도 정몽주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킨 세력,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과 정말 친했던 사람이 정몽주야.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아. 뭐 과전법 실시하고 권문세족들 토지 다 뺏어가지고 나눠, 이거 다 좋은데 하나만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뭐냐? 이성계가 왕이 되는 것.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고려가 없어지는 게 싫어잉. 그래서 이 정몽주가 그때부터 이성계와 정도전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꽤 힘이 셌던 게 뭐냐면은 정몽주가 고려 신하들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신하였거든. 공부도 제일 잘했어.
정도전도 정몽주한테 안 돼. 성리학하면은 당시 정몽주였단 말이야.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좋아서 주변에 정몽주를 좋아하는 고려 신하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자를 건너지 못하면 새로운 왕조가 개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위기가 닥치죠. 이성계가 말을 타다가 어이쿠 이러면서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그러니까 꼼짝을 못해. 허리야 이러고 있는데 정몽주가 지금이 기회다. 이성계와 정도전을 무서워했던 사람들 또는 고려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싹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정도전을 탄핵합니다. 여기에 있는 왕한테 해야 뭐 정도전은 어쩌고저쩌고 나쁜 놈입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자를 당장 하옥시키소서 이렇게 했는데 왕이 그걸 들어줘요. 왜 들어주느냐? 이성계가 지금 누워있잖아. 꼼짝 못하고 있잖아 이성계가 지금. 그리고 정몽주가 이렇게 행동하면 누군가 나서가지고 정몽주를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이성계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은 갈팡질팡했었어. 왜냐면 자기도 정몽주를 좋아하거든. 인간적으로 좋아했다니까. 그리고 허리를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정몽주가 이제 자기를 막 탄핵하려고 그러니까 갈팡질팡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 3의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정몽주를 제거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킬방원. 그 친구가 별명이 킬방원이에요. 사람을 하도 죽여가지고. 이방원이가 이성계 아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아들이었거든요. 이성계가 제일 큰 컴플렉스가 뭐였냐면은 자기가 시골 촌뜨기 무장이었다라는 거. 시골 촌뜨기 군인 출신이라는 거. 이게 진짜 컴플렉스였거든요. 왜냐하면 고려 귀족들이 엄청 무시했을 거 아니야. 이성계 지나가면은 아이고 고려 저 함흥 지역에 함흥냉면 촌뜨기 지나간다. 아우 냄새.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이방원이가 5째 아들인데 아들들 중에서 처음으로 과거에 합격한 애야. 문과에.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그때 춤을 췄다니까. 오 우리 아들 예쁘다 예쁘다 막 이러면서. 머리도 똑똑하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싸움도 잘해. 그러니까 엄친아야 거의 이방원이가. 근데 이방원이가 딱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큰일 난 거야 이거. 정몽주를 제거를 해야 조선이 세워지거나 할 텐데 아니면 뭐 이걸 또 평정을 할 텐데 아빠도 지금 허리 다쳐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친구한테 탄핵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주요 세력들이 지금 다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아, 왜 우물쭈물하냐고. 죽이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몽주가 밤에 선주교라고 하는 개경의 다리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이제 신복들을 시켜가지고 히트맨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철퇴로 짜 이러면서 원래 그 전에 한번 회유를 하려고 했었어. 이방원이가 가가지고 조선을 건국하는데 힘을 좀 보태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 있죠. 시를 탁 지어가지고 회유를 한단 말이야. 이방원이가 그때 어떤 시를 지어가지고 정몽주를 회유하냐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고저 이런 시를 보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칙이 뭐죠? 칙 식물이요. 칙 뭐냐고. 그 동굴 같은 거 있잖아. 그 뿌리 막 그렇게 고아서 먹고 이러잖아요. 그 칙이 이렇게 막 엉키거든. 꼬불꼬불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칙처럼 뭐 하자? 엉키자. 아이, 정형. 왜 그래? 알만한 사람이. 우리 밑으로 들어와. 우리 조선 건국하자. 고려에 대한 뭐 충절? 충성심? 뭔데 그거 도대체? 형! 자자. 이런 거예요. 랩 배틀이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마수산 드렁치기 얽혀지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100년까지 누리고저 예. 그 옆에 신하들이 오 이렇게 그죠? 찢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정몽주가 그걸 듣더니만 Yo, drop beat. Yo 이러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심가라 그래가지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합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짙어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마음이 약하실 줄이 있으랴. 예, 이렇게 했다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죽고 죽어도 내 백골, 내 해골이 진토, 흙이 되어 없어지더라도, 분해되어 없어지더라도 임향한 마음. 우리 시 많이 공부하잖아요. 국어 시간에. 님, 그래서 님. 고려를 향한 마음은 가실 줄이 없다. 그러니까 막 또 옆에 시라들 울면서 찢었다. 봤어? 들었어? 라임 들었어? 이러면서 막 그죠? 그 랩 배틀에서 이제 이방원이 패배한 거죠. 이제 앙심을 품고 이제 총을 원래 이제 미국 래퍼들이 서로 디스전 하다가 짜증나면 총 쏘고 이러잖아. 그래요. 랩 배틀 디스전에서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이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이제 지나갈 때, 정몽주가 지나갈 때 히트맨을 보내가지고 철퇴로 찍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조선 개창을 할 수 있는 거를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신하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옥새, 그죠? 왕의 그 도장 있죠. 옥새 딱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성계 집으로 딱 가가지고 이걸 봐주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야. 이성계가 어떻게 합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서. 세요! 이런 거 했죠. 그러니까 문 부수고 들어갔어요. 진짜요. 문 부수고 들어갔어. 들어가고 빨리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성계가 허리 잡고 이렇게 나오면서 어쩔 수가 없구려 이러면서 즉위를 하게 되니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됐나요? 끝났어요. 자, 정리 다시. 고려가 멸망할 때 두 개의 세력이 있어. 뭐가 있지?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있죠. 그죠? 신흥무인 세력들은 뭐와 뭐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성장한 세력이에요?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면서, 홍건적이 나중에 이제 명나라 만들죠. 그걸 하면서 만들어졌던 세력이다. 3명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최영, 이성계, 최무선. 각각 전투도 다 외워야 돼. 최영은 홍산대첩, 이성계는 황산대첩, 최무선은 진포대첩. 진포대첩은 화약 쓴 걸로 유명하니까 좀 잘 외워두시고. 그럼 이제 똑똑이들은 두 개죠. 신진사대부입니다. 그죠? 신진사대부들은 여기는 권문세족들을 비판하고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애들이잖아. 근데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 뭐로? 급진사대부하고 옹건사대부로 갈라져. 급진사대부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새 왕조를 개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옹건사대부는 고려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란 말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 같은 세력인데 두 개로 갈라져. 결론적으로 급진사대부는 정도전 조준, 옹건사대부는 정몽주 길세 이색 이런 사람인데 급진사대부에서는 한 명 정도 외워둔다면 정도전 잘 외워두시고요. 옹건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정몽주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어차피 뒤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조선시대 때 공부하면서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권력을 잡느냐? 명나라가 이때 천령 이북 지역, 상성종간부 지역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 주겠다 이래가지고 당시 왕이었던 우왕하고 최영이 어떻게 하죠? 요동을 정벌해서 명나라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못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라면 가. 갔죠? 어디에서 띠로리로리로리로리 하나요? 위화도에서.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최영 사형시키고 우왕 폐위시킨 다음에 이성계가 권력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싹 다 해체하죠. 무슨 법? 과전법 실시하고요. 이제 조선 건국이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었는데 끝까지 이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정몽주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몽주 결국 마지막 위기까지 이성계하고 정도전을 몰았는데 이때 등장한 제3의 세력이 이성계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 씨가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철퇴로 내려 찍어가지고 죽인 그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끝났지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성계하고 아들이었던 이방원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악화됐어요. 엄청 악화됐어. 왜냐하면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니 이랬었다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누구야 그 이방원은 그러면 그때 정몽주를 죽이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목숨이 살아 계셨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런 버릇없는 놈이 막 이러면서 인간 백정놈아 이러면서 그 둘이 사이 안 들었어. 그래서 이성계가 결정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방원이 공이 굉장히 큼에도 얘를 다음 세자로 삼지 않은 것도 이 정몽주 죽인 것 때문에 그때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
근데요, 정몽주의 때 이방원이 안 죽였으면 이성계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방원이 그때 엄청나게 판단력이 좋았던 거야. 근데 아버지 얼굴에다가 사실 뭘 하면서 조선을 건국한 거야? 먹칠, 똥칠을 하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사람들은. 지 왕 되고 싶어가지고, 지 아들 시켜가지고,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를 머리를 깨서 죽였다. 그런 거지, 뭐. 머리를 깨서 죽였거든.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고려 전기에 있었던 역사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